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주 MBC 시사진단 현재훈입니다. 시사진단은 어렵고 딱딱한 정치 사회 이슈를 좀 더 재밌고 명쾌한 해설로 속 시원하게 얘기해보는 시간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들어가기에 앞서 오늘 함께 얘기 나눠주실 분들 소개해드립니다. 먼저 강전의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시사평론가 김동현 박사 자리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제주공공문제연구소 김명범 소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적 기업 서미다의 김중현 대표 자리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럼 오늘 첫 번째 얘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해군이 국제 관함식을 제주에서 연다고 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정말 제목 그대로 관함식이 뭐길래? 그렇다면 관함식이 뭔지부터 짚어봐야겠죠. 국제 관함식은 군사 퍼레이드, 즉 열병식입니다. 해상에서 열리는 열병식이죠. 오는 10월 10일부터 14일까지 5일 동안 열릴 예정인데요. 현재 국방부는 제주 해군기지에서 개최하는 것을 기정사실화한 상태입니다. 참가국만 20-30여 개 나라에서 해군 총장급 대표단도 참석합니다. 그런데 관함식의 제주 개최가 알려진 게 지금 갑자기 최근 들어서 논란이 불거졌는데요. 이게 제주 개최가 정해진 게 언제부터인가요? 지금 강정마을에 해군이 공식적으로 공문을 보낸 게 2월 26일입니다. 2월 26일 보내서 국제관함식을 강정의 해군기지에서 개최하겠다는 사실을 알렸고요. 이 사실들은 강정마을에서는 긴급하게 마을 총회를 열었죠. 총회를 연 게 3월 30일이었습니다. 그 와중에 해군이 약속한 게 마을에서 찬반 의견을 좀 정해서 마을에서 반대를 한다면 관함식을 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총회를 했죠. 그래서 반대 의사를 했고 반대 결정이 나오고 나니까 당시 언론 보도에는 국제 관함식이 기반 시설이 갖춰진 부산에서 열릴 것이다라는 가능성들이 언론에 보도가 됐습니다. 그런데 7월 들어서 갑작스럽게 관함식과 관련해서 해군이 용역을 발주했던 사실도 밝혀지고 이용선 시민사회수석도 긴급하게 내려오고 다시 한번 의견을 듣겠다라고 하는 모양새지만 결국은 관함식을 강행하겠다라고 한 해군의 의지가 확인된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이런 문제들 때문에 관함식 개최 자체가 강정 해군기지 관련돼서 또 다른 이슈로 좀 떠오르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국방부 해군 예산은 지난해 이미 예산이 잡혀져 있지 않았나요? 근데 왜 그게 올 3월 들어서 제주에 처음 알려지게 됐는지 이 부분이 좀 궁금한데요. 일단은 예산 편성 과정에서부터 이제 국방부와 해군은 이게 이제 강정 지역 갈등을 해소한다는 명분을 가지고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산을 좀 증액해야 한다 그런 의미로. 그래서 상당히 오랜 준비가 있었던 거는 사실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강정 마을에 설명회도 하고 반대를 한 이후에도 결코 이거를 이제 놓치지 않겠다는 의지를 명확히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하셨지만은 진행하는 것들에 대해서 제주를 기점으로 하면서 일정의 내용, 세부 내용까지 모두 나온 것들을 가지고 행사를 대행할 수 있는 용역까지 추진했던 걸 보면 실제로는 해군은 이 과정이 강정마을의 이제 갈등을 해소한다는 측면보다는 오히려 자신들이 해군기지를 완공하고 자신들이 이제 이것들을 완성했다라고 하는 것들을 대내적으로 알리는 어떠한 이벤트로 생각한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 대목이 중요한 것 같은데요. 기본적으로 이제 장소를 확정해 놓고 이제 주민들의 의견을 물었고 주민들이 반대한다면 제주가 아닌 부산으로 갈 수 있다라는 그 전제를 갖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해군과 정부 차원에서는 기본적으로 자기의 의지들을 공공연하게 사실 숨기지 않았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예컨대 이렇습니다. 해군기지 관함식과 국제관함식과 제가 봤을 때는 해군기지 추진 과정이 참 여러 가지 면에서 많이 닮아 있다고 보여집니다. 예를 들어서 해군기지 추진 과정에서도 국가의 안보론을 강조하면서 찬성을 하는 사람들은 포섭하고 회유를 하고 또 반대를 하면 배제하고 이런 과정들이 관함식 상황에서도 똑같이 나타나고 있지 않느냐. 말 그대로 국가주의적 관점에서 보면 이거는 기본적으로 국가가 결정한 것에 대해서 주민들은 반드시 따라올 수밖에 없게끔 그런 상황과 조건들을 만들고 있더라. 이게 결국은 그런 일방주의적이고 비밀주의적인 추진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여기까지 관함식을 반대하게끔 온 것이 아니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이 관함식 추진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두 가지 목적 의식을 갖고 하는데 갈등의 치유와 지역경제 활성화. 사실 관함식의 효과라는 면에 있어서 10년 만에 또 건군 70주년 만에 추진되는 행사이기 때문에 국가의 이렇게 위세를 보여주고 권력의 위용을 보여준다는 것이 중요할지 몰라도 과연 그렇다고 하면 주민들한테 갈등을 치유하기엔 진정성을 갖고서 이 행사를 준비하고 추진해 왔느냐 대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도 아까 김종인 대표님 잠깐 얘기하셨지만 여기에 대한 예산은 관함식 예산은 작년 11월에 이미 국회에서 증액안까지 다 들어가 있는 상황이고 그 당시에 이제 국회 국방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회의록을 보면은 이제 김종대 위원 같은 경우에는 왜 제주도에서 하냐 이전에는 뭐 부산에서 했었는데 그리고 또 김중로 위원 같은 경우에는 관함식 자체가 왜 필요하냐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럴 때 이제 국방부 차관이 나와서 하는 얘기는 강정마을에서 그동안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갈등 치유가 가장 큰 목적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오히려 이거는 약간 저는 앞뒤가 안 맞는다고 생각을 해요. 그 예산을 받을 때 작년 11월에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당시에 강정 주민들과 어떤 대화가 있었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뭐 아까 그 김 박사님 얘기하셨지만 올해 2월이 되어서야 강정마을에 공문으로 이야기를 했던 거거든요. 그리고 저는 더 이상한 게 그 이야기를 했더니 강정마을에서 이제 임시총회를 했어요. 3월에. 그랬더니 반대로 의결이 나왔죠. 근데 해군이 지금 이거를 받아들이지를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반대 의결이 나올 거라고 예상을 못했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반대하면은 안 하겠다라고 얘기하고서는 계속 비밀리에 진행을 했고 또 지금에 와서는 청와대에서 내려와가지고 주민들이랑 대화를 하고 있죠. 근데 이제 제가 강정 마을의 규약을 보지는 못했지만 이제 한번 의결이 된 부분에 있어서 지금 뭐 100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서 다시 임시총회를 열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같은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두 번 의결이 가능한 것인지 조금 의문도 있고 또 그거는 청와대가 강정마을의 치유를 위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오히려 한 번 결정난 것을 의결한 것을 다시 한번 번복하는 지금 그런 과정을 청와대가 오히려 압박을 넣는 것이 아닌가 이것이 과연 치유를 위한 부분인가 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갈등 치유가 아니라 상처에 소금을 뿌리는 행위고요. 대화를 하자는 게 아니라 겁박하는 거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해군으로서는 주민들 의견을 들을 생각이 없었던 거고요. 그 의지가 없었던 것으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겉으로는 주민들의 의견을 듣는 모양새를 했지만 이 내면으로는 모든 과정의 절차들을 다 밟고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저는 이제 글쎄요, 이제 해군기지가 완공되고 나서 해군이 지금까지 보여줬던 행태들을 보면 정말 해군이 강정마을 주민들과 상생할 의지가 있는지 정말 의심스럽습니다. 근데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그래도 한번 반대 의결을 하니까 조금 정부에서 이렇게 발등에 불이 떨어졌는지 지금은 청와대에서 내려와서 주민들이랑 대화를 하려고 되게 노력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것이 이제 의결을 다시 하게 되는 또 그런 계기가 된 것 같기는 한데 그렇다면 사실은 또 하나는 강정 마을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이제는 청와대와 좀 터놓고 소통을 할 수 있는 하나의 좀 채널 관함식을 이제 포인트로 한 그런 게 생겼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만약에 그렇게 판단을 할 수 있다면 조금은 근데 저는 그런 얘기에 동의하지 않고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갈등을 치유하고 봉합해야 될 책임은 누구한테 있냐면 국가한테 있어요. 근데 국가가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그 문제를 주민들 스스로 해결하라고 던져 놓은 거죠. 그러니까 그 결국은 주민들끼리 싸움을 부추기면서 팔짱 끼고 지켜보는 게 좀 국가예요. 정부고. 그나마 문재인 정부니까 아마 시민사회 수석이라도 내려오는 것이지 과거 정부였다면 그러지 않았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지금 보여주고 있는 행태는 과거 이명박 박근혜 정부 행태와 문재인 정부 행태는 특히 해군기지와 관련해서는 1.1억도 변한 게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그러면 그 청와대 그 시민사회 수석이 왔는데요. 쭉 갔고 그 청와대 행보하고 별개로 제주도지사 그리고 제주도 의회 이분들의 그 스탠스 뭐 평가가 가능합니까? 저는 일단 김태석 의장의 행보
선택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43명이 결국 관함식 반대 촉구 결의안을 서명을 했지 않습니까? 43명 의원이 촉구 서명한 결의안을 결국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이제 명분은 강정마을 주민들의 의견을 좀 들어보겠다라는 건데 저는 이게 김태석 의장 개인의 독단적인 견해로 본회의 상정을 보류한 것 자체는 이거 올건이다. 왜냐하면 지금 이 새로운 도의회가 출범한 이후에 도의회 의원들 43명이 연명한 이 최초의 사안을 이런 식으로 의장 개인의 독단으로 보류를 할 수 있는 사안인가? 그리고 이 사안이 그만큼 중차대함에도 불구하고 전 이해할 수 없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충분히 있을 수 있다. 저 역시 사실 지금 현재 22일 날 토론회 과정에서도 사실 극명하게 찬반의 입장이 대립되는 구도로 나왔고 이후에 새로운 임시총회를 요청하기 위해서 100명의 연설을 받기 위한 작업들이 진행된 것으로 나타날 때 지금 사실 갈등의 치유가 아니라 갈등의 재현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하면 보다 더 적극적으로 제주도와 제주도의회는 현재의 상황의 조정 역할자로서의 개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상황 자체가 어쨌든 해군기지가 완공이 됐고 민군 복합형 관광 미항이 이제 만들어진 상황에서 대내외적으로 사실 이 군항의 이미지를 강조하는 모양새로 지금 이제 진행이 되게 되는데 그렇다면 이게 과연 지역 주민들한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한 좀 더 심도 있는 그리고 다각적인 대처들이 좀 부족한 것 아니냐 이렇게 보여지고 도의회 차원에서 이제 그 관함식 개최 반대 결의안 자체가 상정 보류되는 사항들 역시 그건 일정 부분 정도 이제 의장의 직권 상정 보류였기는 합니다만 민주당 내에서도 여전히 그에 대해서 여전히 이게 정확하게 타협되고 조정되는 여지들이 좀 부족했던 것은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일단은 이제 그 청와대와 지사와 그다음에 도의회 모두 이제 실제는 지금 가져야 되는 거는 강정마을의 이 갈등과 그로부터 이 상처들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라고 하는 비전들을 제시해야 되거든요. 근데 현재 그 부분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강정마을의 갈등을 해소할 거에 대한 방안들에 대해서는 그렇죠. 서로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는 게 사실상 경제적 지원을 통해서 그걸 좀 무마시켜 보겠다라고 하는 차원이거든요. 그래서 뭐 이제 이런 식의 접근이 과연 강정마을의 갈등을 해소할 거냐 아니면 또 다른 갈등으로 유발할 거냐의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일단 갈등을 해소한다면 제일 처음으로 가져야 될 기본적 자세들은 갈등 과정에 있었던 상대방을 인정하는 작업들입니다. 그래서 해군기지가 이제 지금 들어섰지만 그 과정에서 그 평화를 부르짖고 내 고장에 그 군사기지가 들어오는 걸 반대했던 분들이 계시죠. 이분들이 무슨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그런 어려움들이나 이런 것들을 감수하면서 했던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일단 그분들의 활동에 대해서는 이제 좀 긍정적인 측면을 바라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한 지역이 항상 찬성과 반대를 통해서 갈 때 어느 하는 걸 휩쓰는 정답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긴장 관계가 사회를 발전시켜 나가는 거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평화에 대한 의지라든가 평화에 대한 고려했던 강정 주민들의 일단 의지들은 받아 안고 그런 의지들도 사장되지 않는 방안에서의 해소책이 나와야 되는데 이제 군사기지 들어왔으니까 뭐 마을에 이제 농업도 지원해주고 뭐 커뮤니티 센터 지원해주고 이러한 정도의 행태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발상 자체가 문제이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가장 적극적으로 나서야 될 지역 정치인, 그다음에 지사, 의회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저는 아까 이제 김 박사님께서는 도의회에서 지금 그 반대에 대한 결의안을 하려고 하다가 준비를 하다가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굉장히 아쉽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저는 그것이 사실은 도의회에 맞는 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그 처음에 그 결의안을 막 준비를 했을 때는 마을에서 반대 의견이 이미 있는 상황이었고, 근데 그 이후에 청와대에서 오고 마을 자체적으로 지금 의견이 조금 바뀌어가고 있는데 그 상황에서 도의회에서 이제 반대에 대한 결의안을 한다는 것은 오히려 또 다른 갈등을 증폭을 시킬 수가 있고, 저는 지금 도가 이제 도청에서는 그 강정마을과 청와대가 그 서로 대화를 하는 과정을 좀 더 스무스하게 할 수 있도록 돕고, 도의회는 이제 마을에서 어떤 결정이 내렸을 때 거기에 대해서 적극 지지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관함식을 유치를 찬성하는 분들의 논리는 이래요.
어차피 문재인 대통령께서 참석하실 텐데 그렇게 되면 강정마을의 갈등을 치유할 수 있는 메시지, 그러니까 선물을 가지고 오지 않을까라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앞뒤 순서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첫 번째 뭐냐면 가장 먼저 선행돼야 될 거는 해군 참모총장과 국방부 장관 명의의 진정성 있는 사과가 선행돼야 됩니다. 근데 그게 빠져버렸고요. 두 번째는 해군기지 건설 과정에 벌어졌던 해군 그리고 국방부의 탈법적, 불법적 요소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진상 규명이 이루어졌어야 되죠. 근데 이 두 가지가 빠진 상황에서 결국은 돈 몇 푼 쥐어줄 테니까 니네 우리 용서해라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마을 주민들이 그걸 받아들이겠습니까? 그러니까 개인 간의 어떤 폭행이나 폭력 사건에서도 사과 없이 위로금 몇 푼 주고 병원에 있는 사람 치료해줬다고 해서 받아들일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국가가 최소한의 국가로서의 국격이 있다고 한다면 이렇게 나서는 안 되고요. 해군도 해군의 명예가 있다고 한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방치하는 건 해군의 명예를 스스로 실추시키는 일이다. 이렇게 봅니다. 제가 봤을 때 이제 지금 현재 당사자인 해군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상당히 좀 어려운 국면에 진입한 것 같고요. 이 관함식이 이제 논란이 되는 이유는 이제 군 통수권자, 대통령이 참석할 가능성이 되게 높고 이 참석하는 의지가 있기 때문에 이제 공이 이제 청와대로 넘어간 거죠. 그러니까 뭐 청와대가 강정 문제를 되게 열심히 해소하겠다고 해서 의견 청취를 들었다기보다는 이제 당사자가 돼버린 입장이었기 때문에 이제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청와대의 현명한 판단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말씀 같은 것처럼 첫 단초가 잘못 끼워졌을 때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우리는 많이 경험을 했고요.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분명히 강정 문제를 갈등을 해소하고 심지어 사면복권까지 하겠다라고 하는 게 대통령 공약 사항입니다. 그러한 이제 공약의 진정성들을 보이면서 이 문제를 해소해 나가는 방향으로 하지 않고 해군이 만들어낸 이벤트적인 성격의 동참함으로써 이 문제를 어떻게 해소해 보겠다라고 한다면 저는 문재인 정부의 진정성 자체를 다시 의심해 볼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그리고 특히 이 정부가 촛불이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이제 단성됐었습니까? 그 과정은 뭐냐면 절차라든가 진정성이라고 하는 게 중요성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대가 됐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지금과 같은 좀 일방적인 과정들을 용인해주는 형태로서 갈등을 해소하겠다.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고요. 저는 이제 청와대가 이 문제는 적극적으로 나서서 문제를 해소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같은 연장선상에서 저도 한 말씀을 드리면 어쨌든 지금 갈등이 완전하게 치유되지 않은 상황 속에서 강정마을에는 여진이 남아있다는 겁니다. 이 여진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관함식이 추진되면서 이 갈등을 더 오히려 증폭시킬 수 있는 또 하나의 고리가 될까 봐 걱정스럽고요. 본질적인 부분은 지금 강정마을 주민들 가운데 찬성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봤을 땐 지금 주민주도형 지역 공동체 회복 사업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이 정부의 태도나 제주도의 입장들이 조금 미덥지 못하다라는 반로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갈등의 치유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저는 물질적 보상이 우선돼서는 안 된다라는 입장입니다. 김 대표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과연 정부나 제주도 입장에서는 10년, 11년 넘게 끌어왔던 해군위지를 제대로 그 갈등을 치유해내기 위한 진정성을 갖고 있는지 한번 되돌아봐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지역의 그 아픔을 겪고 마을이 붕괴되기까지 왔던 상황 속에서 그럼 제대로 어떻게 지역 주민들이 삶의 터전을 복구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좀 제대로 된 지원의 의지를 밝혀내는 자리로서의 관함식의 의미도 있겠지만 그 전에 더 중요한 것은 그 마을 주민들이 찬반으로 엇갈려서 또다시 싸우는 상황들을 재현하지 않겠다라는 정부의 의지가 더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 반대하는 주민들 본질적인 이유 뭐라고 봐야 됩니까? 지난 12, 13년 동안 계속 그 연장선상이라고 봐야 되는지 아니면 지금 시점에서 그런 거겠죠. 일부는 논의는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관함식 개최 자체에 갖고 있는 민주적 절차성, 타당성 이런 부분들을 해군이 왜곡했다라는 것에 대한 분노고요. 가장 큰 건 그건 같고요. 또 두 번째는
그렇게 되면 관함식이라고 하는 거 여기 되면 해군기지 자체를 인정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해군기지와 관련된 갈등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지금 여전히 해군과 관련돼서 사소한 갈등들 되게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개인 간에 뭐 단체 간에 여러 가지 갈등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마치 해군이 해군기지 완공을 축하하는 어떤 승전을 기념하는 듯한 관함식 행사에 대한 일단 감정적이고 정서적인 거부감이 굉장히 크고요. 또 하나 그 거부감에 불을 지른 건 해군의 아주 이율배반적 태도죠. 이 두 가지가 화학적 결합을 하면서 지금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이제 반대를 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마을도 좀 분위기가 많이 바뀐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마을총회를 통해서 이제 약간 중도 성격의 마을회장님이 이제 선출되셨고, 그리고 지난번 이제 강정 커뮤니티 센터 같은 경우에는 반대파에 계셨던 이제 마을 그 회장님들도 다 참석을 해서 지사와 함께 이제 강정 문제를 해결하는데 진정성을 가져보자라고 한 합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역사회가 그리고 마을에서 자생적으로 능동적으로 지금의 상황을 바라보면서 해결 방향을 찾아가고 있는 이 단계에 굳이 이러한 외부적 변수들을 통해 가지고 강제적으로 해소하겠다라고 하는 것 자체를 좀 다시 한번 봐야 되고, 그래서 강정마을도 이제 변화되고 있는 이 상황들을 우리가 좀 조심스럽게 지켜봐야 된다. 그리고 충분히 마을에서 스스로의 방안들을 가지고 해결할 수 있고, 그것들 우리는 이제 지원함으로써 그 문제들을 좀 바라봐야 되지, 너무 능동적으로 개입함으로써 해결하겠다는 자세 자체가 문제를 키우는 것 같습니다. 그 주민들 사이에 뭐 총회를 다시 하려는 그런 움직임이 있고 네. 반대하는 주민들은 이제 총회 자체를 뭐 반대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인 것 같아요. 이런 모든 분란 자체의 원인 제공을 그럼 청와대가 했다고 봐야 됩니까? 원인의 시작은 해군이죠. 해군이고요. 근데 아까 김 대표 말씀하셨지만 청와대가 당사자가 돼버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VIP가 참석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지금 결국 이 문제를 중지하고자 하는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 노력 과정이 매끄럽지 못한 것만은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과정에서 제주도나 도의회나 다 청와대만 바라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청와대만 바라보고 있지 말고 도는 도의 역할을 충분히 해야 되고 도의회도 도의 역할을 충분히 좀 해줘야 되는데 지금 현재는 청와대만 바라보고 있어서는 이 문제가 풀리지 않는다. 결국 해군은 그 강행 의사를 굽히지 않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뭐 국제 관함식이기 때문에 이미 다 통보가 돼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명분들 해군들은 차고 넘칠 거예요. 하지만 강정 주민들 반대 이유는 굉장히 확고하다고 한다면 그런 반대 의사를 거스르고 관함식을 개최한다. 그리고 10월 달에 군함들이 서귀포 바다에 떠 있다. 이런 어떤 그림들 그 자체가 결국은 이 정부 특히 해군의 어떤 불통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그림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지금 김 박사님 말씀하신 거는 일단 마을에서 다시 반대 아니면 뭐 재의결을 하지 않는다든지 아니면 그 다시 임시총회를 해도 반대로 나왔을 때를 전제로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으로서는 저는 도나 도의회에서 개입을 하는 것보다는 한 걸음 떨어져서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결정을 할 수 있도록 그냥 그 과정을 돕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마을에서 반대 의결을 다시 한다거나 아니면 기존의 반대 의결을 그대로 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해군에서 관함식을 제주에서 개최하겠다는 것을 강행한다. 그때 이제 여러 가지 행동을 할 수 있겠지만 지금으로서는 마을 자체적으로 의견을 다시 수렴을 하고 있는 과정인데 섣불리 어떤 액션을 취하는 것보다는 마을 자체를 존중하는 것이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생각이 다른 게 지금 이 결정이 번복되는 과정에 해군이나 청와대가 적극적으로 지금 개입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현재 3월 30일에 마을총회 거쳐서 이미 반대를 했고요. 그때 반대를 하면 해군 측에서는 관함식을 제주에서 안 하겠다라고 하는 의사를 표명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강정에서는 마을 주민들 간에 그때 당시에도 굉장히 많은 진통을 거쳐서 결국은 반대를 의사를 표명했고 그리고 그 반대 의사를 표명하면서 국제 관함식이 제주에서 치러지지 않을 것이다라고 한 약속을 받았습니다. 요 문제로 갈등이 이제 끝났어요, 이미. 근데 이 끝났던 갈등을 다시 한번 해집는 거는 누구냐? 해군과 청와대라는 거죠. 근데
그렇다고 이야기를 하셔도,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도 청와대에서 지금 마을회에서 임시총회를 다시 하도록 지금 압박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이 임시총회를 다시 하기 위해서 지금 마을 100명 이상의 그 연서가 필요합니다. 네. 근데 그거를 지금 마을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하고 계시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그 상황, 그러니까 마을 주민들 상황을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건 맞는데 이 상황을 만들어낸 게 누구냐는 거죠. 그 책임이 누구한테 있냐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청와대가 나 해군이 마을총회에서 결과를 보고 그래 강정에서는 안 되겠구나. 그럼 부산 가자. 부산에는 이미 다 기반 시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결정을 바꿨으면 이 문제는 깔끔하게 해결됩니다. 그런데 해군은 그렇지 않잖아요. 지금 그렇게 의견을 듣겠다고 해놓고 나서는 속으로는 이제 용역 발주까지 다 해놓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 문제의 원인 제공자가 해군과 청와대인 거죠. 청와대도 이제 당사가 돼서 VIP가 참석해야 될 행사인데 주민들이 반대하면 모양새가 좋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이 문제는 청와대나 해군이 다시 한번 갈등을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입한 거 아닙니까? 김 소장님, 이건 어떻습니까? 이게 가정은 그렇습니다만은 만약에 마을 주민 총회를 네. 다시 열었어요. 네. 반대 의견 3월하고 마찬가지로 반대 의견이 나왔어요. 네. 10월 예정대로 제주 해군기지에서 관함식 행사 할 거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부산으로 옮길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뭐 청와대의 판단이. 예측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좀 보지 않습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새로운 임시총회가 열려서 찬반이 또다시 엉켰을 때 오히려 마을 주민들이 겪어야 될 그 상처는 더 커질 것이다라고 보여지고, 저는 김동현 박사 의견에 동의합니다. 현재 국제 관함식의 논란의 원인 제공자로서의 정부와 해군의 입장이 더더욱 중요한 것 같고, 앞으로 이 부분에 있어서 그런 갈등이 재현되지 않을 수 있는 장치들을 만들어내는 건 역시 정부와 해군의 몫이라고 봅니다. 그걸 주민들이 주도적으로 이 현재의 상황을, 이 현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사실 총회밖에 없는 상태에서 그걸 강제한다는 것은 좀 제가 봤을 땐 너무한 것 아니냐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민주적인 제도의 과정의 핵심은 다수의 합의들을 이끌어내는 과정이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표결로서 누가 이제 더 많은 의견을 차지하느냐로 갔을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이 양상이 있는 거죠. 그래서 솔직히는 지금 강정마을에게 다수결로서 이걸 다시 한번 결정하라고 하는 건 매우 가혹한 행위다. 그러니까 이 가급적이면 그들이 상처를 치유해서 최대한 합의할 수 있는 영역부터 해결해 나가는 방향이 맞지. 뭐 55대 45 누가 더 많으냐로 나머지 반대하시는 분들이라든가 아니면 뭐 찬성하시는 분들을 배제할 상황을 만들어나는 거는 저는 솔직히 매우 가혹한 행위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혹여 주민들이 이거 투표를 통해서 찬성으로 다시 결정했다 그래도 청와대 행보는 매우 묵직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그것이 다수결로 민주적으로 합의에 대한 상황이니 우리 청와대는 그냥 단순히 받아들이겠어요가 아니라 진정 이 문제를 어떻게 해소할 건지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이번 관함식뿐이 아니라 좀 큰 차원에서 문제를 바라보면서 해결책을 내와야 되는 거 아니냐. 그것이 지금 정부의 출범의 취지에도 가장 맞고요. 저는 이 해군기지가 항상 초기에 지난번에 이제 노무현 대통령 때도 그렇고 정부와 어떠한 이제 이 방향계 같은 역할을 했다고 봐요. 저는 이번에 군함식 결정 과정의 청와대의 그 판단이 단순히 제주 사회에 미치는 영향뿐만 아니라 이 정권의 어떤 성격이라든가 방향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척도가 될 수도 있다는 측면에서 매우 신중하고 예민한 결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도 이제 전제를 해서 10월 달에 이제 만에 하나 제주에서 그 관함식 행사가 열리게 됐을 경우 대통령을 대표로 한 대한민국 정부가 그동안 이제 매진했던 그 문제 어떤 부분 최소한 요 정도의 메시지는 요 정도 미완의 숙제는 확약을 해야 된다. 어떤 내용들이 있을까요? 결국은 그 아까 논의가 이루어졌던 부분 중에 나옵니다만 제 개인적인 생각은 어쨌든 국가 안보를 위해서 만들어진 그 해군기지인데 그 해군기지 추진 과정 내에서 마을 공동체의 붕괴와 그리고 마을은 뒷전에 뒀던 이 내용에 대해서 진솔한 사과가 사실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차세의 문제는 결국은 이 공동체를 어떻게 회복할 것이냐의 문제 역시 물질적인 보상이 아니라 실질적인 진정성을 갖고서 국가 차원에서 해줄 수 있는 것을 찾아보는 방법이라고 보여지고
세 번째는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은 신뢰 아닌가요? 이것도 사실은 신뢰의 문제로 귀결된다고 보여집니다. 주민들에게 조금 더 소상하게 알리고 의견을 받으려고 소통하려고 했던 자세만 있었다고 하면 여기까지 오지 않았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보다도 그 정부 차원에서 대주민과의 신뢰관계를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더 깊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법사님 뭐 빠진 게 있나요? 뭐 아까 말씀을 잘 지적해 주셨고요. 그러니까 뭐 어시면 진솔한 사과 필요하죠. 근데 저는 이제 대통령의 사과도 좋지만 해군이나 국방부가 대통령 뒤에서 숨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당시 이걸 추진했던 사람들에 대한 책임을 물을 것이 있으면 응분의 책임을 물어야죠. 그런 조치가 이루어져야 결국은 강정 주민들의 마음이 좀 최소한으로 좀 치유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뭐 한마디로 더 하면 제주가 이제 평화의 섬을 지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 그런 의미로 봤을 때 강정마을에 했던 평화의 정신은 분명히 저는 인정하고 넘어가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안의 의사결정이라는 게 흑백으로 100이 옳고 어떤 거는 이제 무조건 나빠서가 되는 게 아니라 55대 45 아니면 어떨 땐 우리는 49대 52를 가지고도 결정을 해야 되는 상황들이 있어요. 그러함에 있어서 이제 현재적으로는 받아들여지진 않았지만 제주의 평화의 정신을 좀 더 높이고 군사 기지로부터 좀 자유로운 삶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정신에 대해서는 분명히 국가가 인정을 해줄 부분이 있고 그 과정에서 발생시켰던 여러 가지 일방적인 조치들에 대해서는 이제 사과가 분명히 같이 동반돼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국제 관함식 논란 부분은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요. 다음 두 번째 주제는 재미섬 매입 논란입니다. 재미섬은 제주시 원도심에 있는 극장이 들어있는 그런 건물인데요. 제주문화예술재단이 이곳을 사들이는 문제가 최근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먼저 김 소장님께서 과정 얘기해 주시죠. 재미섬 논란의 이 이면에는 지금 제주문화예술재단이 추진하고 있는 한직골 제주아트 플랫폼 사업이라는 게 도사리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이제 원도심을 문화예술의 허브로 좀 만들겠다는 그런 구상들이 지금까지 추진되어 왔는데 올해 3월이었죠. 올해 3월에 문화예술재단이 그간 끊임없이 문화예술단체에서 주장해왔던 것처럼 뭐 예술인 혁신도 필요하다, 또 이런 것들에 있어서 공연장 시설도 부족하기 때문에 원도심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도 원도심에 있는 구 아카데미 극장이죠. 그 재미섬 건물을 매입해서 리모델링해서 이걸 하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개진되면서 시작되었는데 최근에 문제가 되는 부분은 크게 한 두세 가지 정도 같습니다. 하나는 기본적으로 절차의 문제, 절차를 위반했다는 부분인데 기본적으로 문화예술재단이 지금 한 300억, 2020년까지 300억을 목표로 해서 만들고 있는 기금에서 기금 170억 정도가 좀 있는데 거기 한 60% 정도를 써서 전체 소요가 되는 173억 가운데 100억, 토지와 건물 매입비 100억을 이제 들여서 사겠다라는데 그 과정 내에서 이제 중부 담당 국장이 이걸 정결하는 것이 좋은 거냐 이런 논란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이제 기본 재산 자체가 이제 전환된다고 하는데 이게 그렇다면 과연 이제 이사회의 서면 의결로 이게 가능한 것이냐에 대한 절차적인 그 적법성에 대한 논란이 하나 제기가 되고 있고, 두 번째는 이게 계약서상에서의 문제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언론에 많이 회자가 됐습니다만 계약금이 1원이고 그다음에 위약금이 20억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내용에 있어서 지금 재미섬 건물 자체가 전체 2014년도에 재미섬 건물을 매입하는 소유주 이전 과정에서 살펴보면 전체 비용이 한 43억 정도, 47억 정도가 들었는데요. 지금 이제 매매 계약 가액이 100억입니다. 100억. 이게 한 3년 만에 2배의 시세 차익을 노렸는데 이게 과연 이게 적정하냐? 과연 그렇다면 행정이나 문화예술재단에서는 장소의 적합성 여부나 이 매입 단가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제대로 따졌느냐? 이런 논란이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결국은 이게 이 원도심 활성화 차원에서 전문 예술인들이 요구하는 공공공연장 시설, 연습장 시설이 부족한 것도 중요하지만 그래도 적어도 지역 주민들과 충분하게 이 정도의 혈세를 들여서 산다고 하면 충분하게 공감대를 가져야 되는데 달랑 1회의 지역 예술인과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설명회 한번 했다. 이게 과연 제대로 된 공론화를 통해서 이걸 진행한 거냐. 아마 이렇게 요약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땐 이런 것 같아요. 이 문제 논란이 되고 있는데 굉장히 비본질적인 요소가 본질적인 부분을 가리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본질이 이런 거죠. 그동안 여러 차례 특히 이제 공연 예술계 쪽에서 공공 공연 연습장이 필요하다는 얘기는 굉장히 여러 차례 있었던 것이고요. 그 여러 차례 이제 원도심 활성화 차원에서 문화예술재단이 결국은 뭐 2월 기금을 활용하거나 뭐 여러 가지 통해서 원도심을 좀 이전해야 되는 게 맞는 게 아니냐라는 얘기들이 여러 차례 있었고요. 그런 과정에 이런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근데 지금 예를 들면 이거 첫 번째는 43억, 그러니까 40억 뒤에 건물을 2014년 사놨는데 지금 100억을 주고 사는 게 타당한 거냐라고 하는 건데 지금 2009년도에 경매가 됐을 때도 감정평가액이 한 114억 정도 됐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43억에 샀다라고 해서 예를 들면 경매 물건을 낙찰가를 굉장히 싸게 샀다 그래서 나중에 판매를 할 때, 다시 매도를 할 때 그 낙찰가 금액만큼만 받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거기 들어갈 리모델링 비용이라든지 시설 유지비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감가상각이나 이런 비용이 드는 것이고 지금 그 두 군데에서 감정평가를 받아서 110억 정도의 감정평가를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감정평가를 받은 부분들, 그리고 이사회 승인을 받은 부분들, 이런 절차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이제 큰 문제가 없다라고 봅니다. 다만 여기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일부 예술단체들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그 예술단체들이 과연 제주 지역 문화예술단체를 대표할 수 있는 단체들인가 의문이 들어요. 지금 제주 지역에 한 250개가 넘는 예술단체들이 있거든요. 특히 공연예술계 분야에서 굉장히 공신력 있는 단체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런 분들은 이런 부분들이 공간이 필요하다는 걸 압니다. 근데 마치 일부의 의견을 마치 대다수의 의견처럼 그러니까 어느 순간 제주도가 한두 사람의 의견에 따라서 도정의 방침이 이렇게 흔들리였는가? 뭐 이런 점에 좀 의구심이 좀 들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냉철하게 좀 따져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선의에 의한 계약. 그러니까 우리가 현대극장이라든지 코리아극장을 매입을 하자라고 하는 의견을 했는데 매입을 못했잖아요. 그건 뭐냐면 안 팔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소유 관계가 현대극장 같은 경우는 굉장히 복잡하게 돼 있어서 아라리오라고 하는 개인 사기업이 굉장히 많은 돈을 들고도 결국은 매입이 불발된 사례가 있죠. 마침 아카데미 극장으로 사용됐던 건물을 결국은 제주문화예술재단이 매입을 해서 그리고 그 기금을 활용해서 공유 공간으로 만들겠다라고 하는 그 취지와 본질은 저는 찬성을 하고요. 다만 그 과정에서 공론화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부족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재단이 재단 스스로도 나중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얘기를 만약에 한다고 한다면 더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장치가 좀 필요하다. 그렇습니다. 사실 그 김 박사께서 말씀하신 내용처럼 지금 현재 전시시설 대비 공연시설이 부족하고 공연예술단체 내에서 그런 시설들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해왔다는 건 모르는 바 아닙니다. 그리고 앞으로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논의하고자 하는 것은 재미섬 매입 과정에서의 절차와 법적인 하자의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저는 지금 이 재미섬 자체가 이렇게 감정평가를 받았다고 하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이게 100억이라는 민간 출연금과 그다음에 제주도에서 출연한 금액으로 조성된 기금 자체가 기금의 61%가 단 3개월 만에 이 행정행위가 이루어집니다. 3월 달에 도지사에게 업무 보고를 하고 6월 14일 날 6월 18일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그 전에 14일 날 이사회 의결을 거치는 과정들이 단 3개월 만에 이런 것들이 일사천리로 진행되었고 그 기금 자체 역시도 혈세로 만들어진 것이라고 과언이 아닐 텐데 그 기금 자체를 쌈짓돈, 호주머니에 쌈짓돈 꺼내 쓰듯이 이게 추진되었더라. 특히 더불어서 이 과정 속에서 사실 선거 상황이었습니다. 선거 상황 속에서 업무가 정지되어 있는 지사의 공백 상태, 그리고 사실 지금 이걸 추진했던 재단 이사장의 임기 역시 7월 말로 마무리가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왜 이걸 촉구하게 왜 이렇게 이제 이런 하자투성이 이런 논란거리가 분명 불거질 텐데 이런 것들을 촉구하게 추진했을까? 그에 대한 단순한 주민들의 문제 제기라고 보면 좋지 않겠나 이게 보여집니다. 제주도에서 논란이 그렇습니다. 되기도 했는데요. 이경용 도원은 그랬어요. 이 사건을 건물주에게 노란한 사건이라고 공개적으로 그렇게 말했는데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그건 이제 판단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하자상 담는 건 이제 도의회에서 문제가 됐던 건 위약금 20억에 대한 부분입니다. 일반 이 계약 자체가 무산될 경우에 제주문화예술재단이 위약금 20억을 지불해야 된다. 그러니까 불공정 계약이 아니냐라는 건데 그거는 하나만 보고 다른 하나는 보지 못하는 거예요. 이 계약이 무산되면 재미썸도 20억을 위약금으로 지불해야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계약이니까 문화예술재단은 재미썸이라는 건물이 필요한 거고요. 재미썸은 이 공공기관 여러 가지 행정적인 절차가 늦어지게 되니 그런 부분에 대한 안전장치를 통해서 이 나중에 행정 절차가 늦어지다 하더라도 매도 의사를 번복하지 못하도록 한 장치를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어떤 본질적인 부분들에 대한 이해가 없이 마치 말하기 좋다고 여기에 무슨 이 뒷거래가 있는 것 아니냐라고 이렇게 의혹을 제기하는 건 적절치 않다라고 보고요. 근데 저는 계약서를 제가 봤는데 네. 지금 김 박사님은 뭐 20억 위약금 내는 게 우리뿐만이 아니라 네. 상대방도 똑같이 20억 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지만 그건 내용이 다릅니다. 지금 계약금이 1원이에요. 네. 근데 이게 6월 18일이고 그리고 1차 중도금이 6월 28일에 10억이거든요. 건물이랑 네. 토지를 합쳐가지고. 그렇다면 1차 중도금이 사실은 일반적인 계약에 있어서의 계약금과 비슷한 역할을 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일반적인 부동산 매매에 있어서는 지금 매수인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낸 10억, 이 계약금 10억을 포기하고서 계약을 해제하고 그리고 매도인의 입장에서는 10억을 받았잖아요, 이미. 그럼 자기 돈 10억으로 해서 120억을 상환하면서 계약을 해제하는 게 일반적인 경우인데 지금 우리 같은 경우에는 계약 해제를 하려면은 10억 줬는데 10억 더 줘야 되거든요. 근데 재미썸 같은 경우에는 10억 이미 받았어요. 근데 자기네는 계약하려면은 10억만 내면 되는 건가요? 아니요, 그게 아니냐면 그 계약서상 말고 계약서 뒤에 특약이라고 하는 게 존재를 합니다. 그 특약상에 상호 20억을 지불하도록 돼 있고요. 그건 법리적으로 판단을 거쳤다는 게 재단의 설명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저는 이렇게 봐요. 그러니까 재미썸 대표도 저 잘 알고요. 문화예술재단 이사장은 잘 압니다. 두 사람이 갖고 있는 선의는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재미썸 건물이 지금 그 바로 인근에 18층짜리 주상복합이 지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상복합이 지어지면 원도심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 자리에 주상복합이 지어지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 차라리 거기를 문화예술 공간을 만드는 게 낫다라고 하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고 그렇다고 한다면 재단이 매입할 의사가 있다고 한다면 매각을 하겠다라고 의사를 밝혔고 그게 합의가 됐죠. 다만 개인과 공공기관의 매매 계약입니다. 그러니까 공공기관에서는 행정적 절차라는 게 있잖아요. 그 행정적 절차에 대한 상호 신뢰의 과정에서 이런 계약서를 썼다라고 하는 게 재단의 설명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마치 이러한 어떤 선의를 흑막이 있었던 것처럼 바라보거나 왜곡하는 건 적절치 않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게 물론 서로 간의 선의로서 뭐 계약을 했을 수는 있겠지만 이 계약서를 보면은 저는 문화예술재단에서 이 계약서를 좀 법률 전문가한테 제대로 검토를 받았는지 저는 약간 좀 의문이 들어요. 검토를 받았다 해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그 위약금 부분도 너무 과다할 뿐만 아니라 지금 특약사항에 있어서도 뭐 계약 체결 후에 이 부동산과 관련한 뭐 채무가 발견된다 해도 우리 측에 그 문화예술재단에서는 계약 해지를 못 하거든요. 근데 이 지금 내용에 이 등기부를 보면은 재미썸이 지금 신탁을 해놓은 게 있습니다. 신하는 나이. 60억이요. 예, 근데 지금 그 신탁 내용에 대해서 뭐 저기 박사님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로서는 지금 알 수가 없어요. 이거를 계약을 하면서 문화예술재단 또는 도에서 이 신탁 내용을 확인을 했는지 그 부분을 확인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저는 어쨌거나 지금 2차 중도금 납부 전날에 우리가 이거를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다행히 지금 또 특약사항에 우리가 뭐 행정 절차상 뭐 문제가 있으면 2차 중도금이나 잔금은 조금 지급을 유예를 해도 매도인 측에서 이의를 제기할 수 없게 돼 이의를 있잖아요. 제기하지 않도록 네. 지금 특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아까 뭐 박사님은 몇몇 분들이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고 얘기하셨지만 그분들도 도민들이시거든요. 한번 우리가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어차피 특약에 지금 그게 매도인 측에서 이해를 할 수 있도록 돼 있다면은 조금 더 시간을 가지고서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게 100억짜리 건물이고 아까 감정가가 110억이 나왔기 때문에 이거 100억에 사는 거 그렇게 이상하지 않다라고 얘기하셨지만 110억 감정가 나왔다고 해서 그게 시세라고 보기는 조금 어려워요. 이게 만약에 경매에 나왔을 때 110억에서 경매가 시작한다고 해도 여러 차례 유찰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지금
글쎄요. 아니 그렇다고 해서 재단이 경매에 참여해서 그 건물을 매입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얘기하고 싶은 제가 건-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그런 과정에 대한 부분들은 그러니까 감사위원회에서 감사를 하겠다니까 철저히 좀 들여다봤으면 좋겠고요. 근데 마치 그런 문제들 때문에 제가 안타까운 건 뭐냐면 문화예술계에서 오랫동안 이야기했던 공공공연 연습장이라고 하는 그 자체, 그리고 원도심을 문화예술로 활성화하자라고 하는 그 자체가 무산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만약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그 책임 과연 누가 질 것이냐. 예를 들면 재밀성 건물이 이렇게 계약이 안 돼서 거기 허물어지고 주상복합이 됐든 뭐가 지어진다 치면 거기는 일종의 배드타운이 될 가능성이 높고 그 원도심 활성화에도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 거예요. 지금 문화예술을 진행해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도민들의 공감대 있는 것 같지만 어쨌든 행정이라는 것은 절차가 명확해야 되고 도민들이 보기에 의심할 여지가 없어야 되는데 지금 그리고 또 예산이 적게 들어가는 상황도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이 과정에 있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자는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그러니까 그런 부분 동의하는데 도의에서 얘기하고 있는 제주시, 서울시의 동승아트홀 같은 부분들을 비교하는데 동승아트홀의 매입 절차와 지금 재미썸의 매입 절차가 달라요. 그러니까 서로 비교할 수 없는 대상을 가지고 동성아트는 2년이 넘게 걸렸는데 왜 이거는 빠르게 했느냐라고 비교하는 건 적절치 않은 것 같고요. 일단은 논란의 배경 중에 하나는 이제 절차적인 문제도 있지만 일단은 100억이라고 하는 큰 금액의 적절성 여부에 논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건물 쪽에 놀아왔다는 표현까지 하는 거는 100억 가치 없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니까 이 계약을 통해서 건물 쪽에 어떤 막대한 이제 이익이 들어가는 거 아닌 것 같고요. 아니냐 이런 의구심인데 이거는 이제 뭐 한 측면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건물이 지금 만약에 제주문화예술재단이 매입하지 않으면 주상복합을 짓겠다라고 하는 게 정설이에요. 그래서 이 원도심 문제가 되게 복잡한 이유는 뭐냐면 다 상업지역입니다. 그러니까 1000%의 건물을 지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지금 대지 면적이 468평인데 여기에다가 4,600평 정도의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게 현재의 법령이에요. 그렇게 치면 지금 딱 땅값만 놓고 보면요. 100억이면 한 468평이니까 2,100만 원이 좀 넘습니다. 그런데 1000% 10배에 지을 수 있으니까 평당 한 210만 원의 그러니까 아파트 분양가로 치면 그러면 450만 원에 500만 원 붙이면 예를 들면 이게 한 650만 원에 700만 원 정도면 이 건물의 주상복합을 완성할 수 있어요. 근데 분양가는 이미 한 800만 원 정도 되는 게 지금 현재예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민간에서 봤을 때는 100억 정도의 건물을 사가지고 주상복합 지으면 충분히 사업 가능성이 있는 건물인 거는 확실해요. 이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논의를 좀 해야 될 것 같다. 왜냐하면 두 가지죠. 적절성의 문제도 이거와 결합되어 있고 원도심의 향후 개발 방향이 어떻게 갈 거냐도 이게 걸려 있습니다. 저기에 18층짜리 건물이 들어서는 것, 물론 그러면 인구 유입이 되겠고 그것이 원도심을 활성화시킬 거라고 주장하시는 분들 계세요. 이 방향이 맞는 건지 이건 사실상 재개발 방식이거든요. 그리고 이미 주변에 그런 재개발이 이미 진행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아니면 도시재생적 방식으로 가는 게 맞을지 이런 것들도 짚어봐야 될 포인트인 것 같아요. 어쨌거나 이제 큰 틀에서 보면 그 사업 내용 취지에는 다들 뭐 공감하시는 것 같고요. 뭐 그 과정이나 절차에 그 문제가 있는 부분들을 지금 지적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은 이제 마지막으로요. 요 문제 어떤 방식으로 좀 이렇게 풀렸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제 생각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두 가지거든요. 매입의 문제와 조성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매입의 단계에 있어서는 지금 그 재단 규정상의 절차를 밟은 것으로 확인이 돼요. 근데 그 조성과 관련해서 이걸 어떤 식으로 조성할 거냐 관련해서는 더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겠다고 재단도 이미 밝혔으니까 그러면 조성과 관련해서 여러 차례 문제 제기를 하니 잘못된 문제 제기에 대해서는 이런 부분이 잘못됐다라고 좀 재단도 적극적으로 좀 해명을 하고 도의회도 예를 들면 일부 단체들의 어떤 굉장히 과도한 의혹이나 부풀리기에 대해서는 좀 더 냉철하게 좀 점검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비본질적인 문제 때문에 본질이 가려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쨌든 지사 스스로도 이 재미성 논란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이제 투영자 심사를 다시 하겠다라는 입장들을 도에서 밝혔습니다. 근데 하나만 더 간략하게 지적을 하면 지금 제주문화예술재단 운영 조례를 살펴보면요. 기본적으로 지금 이제 이 기금 운영과 관리에 대한 투명성을 담보해낼 수 있는 견제 장치가 전혀 없습니다. 뭐 서울시 문화예술재단 아까 말씀하셨습니다. 거기 보면 기본 자산에 대한 출연금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반드시 의회 보거나 상임위 보거나 이 견제 장치를 두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도적 보완이 있다고 하면 이런 문제들은 향후에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고 보여지고 그 부분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네. 열띤 얘기가 이루어지는 가운데 벌써 마무리할 시간이 됐습니다. 오늘은 해군 관함식 문제와 재밌음과 관련한 논란에 대해 네 분과 얘기 나눴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